그 다음에 교재는 566페이지 거기 5번 7월 10일 거 있어요. 근데 힌트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출장 가는 건 가지급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정산하는 건 여비교통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거래처하고 밥 먹는 건 접대비라 그래요. 요 세 개 가지고 7월 10일 거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출장 갈 때 얼마 줬다고요? 네, 50만원 줬어요. 출장 갈 때 주는 걸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줬다고요? 50만원. 네, 잠시만요.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줬냐면 이길수 씨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이길수. 근데 이분이 출장 가서 55만원어치 썼죠. 그래서 그건 뭐라 그런다고요? 여비교통비. 비용의 증가예요. 그 다음에 10만원은 거래처하고 먹었어요. 거래처하고 먹은 거 뭐라 그래요? 접대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접대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출장 갈 때 50만원 줬더니 얼마 썼더라? 65만원 썼더라. 그래서 나머지는 뭘로 줬다? 현금. 얼마 줬어요? 15만원. 정리하시고 등록하세요. 그래서 차변 2번, 대변 2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넣으실 때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차변 넣었으면 차변, 대변 넣었으면 대변 먼저 마무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차변 2번, 그 다음에 대변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여비 교통비 55, 그 다음에 접대비 800번대 10, 그리고 58 구별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8이라고 썼으면 여기 앞에가 꼭 몇으로 시작해야 돼요? 8로.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이길수 50,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15만원. 등록하세요. 그 다음에 다 넣으신 분은 그 밑에 거 7월 11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는 우리가 돈 받아야 될 거 뭐라 그러죠? 대여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대여금. 근데 대여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짧으면 단기 대여금, 길면 뭐요? 장기 대여금. 요거 참고로 해서 그 다음 거 한번 또 적어보세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세요. 원래 외상 매출금인데 네, 몇 년짜리로 전환한다고요? 1년짜리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단기 대여금 100만원. 서울. 대변의 외상 매출금 얼마요? 100만원. 여기도 어디요? 서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외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대여금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대여금으로 돌리면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받을 수 있다고요? 이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로 입력하세요? 7월 11일로 해서 등록해 보세요. 서울 있나요? 네, 있죠. 그래서 7월 11일 오셔서 단기나 단기 대까지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서울 상사 100만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여기도 어디요? 서울 상사. 이상하시면 바로바로 부르세요. 다음 거 7번. 저희는 8번까지만 풀고 다음 걸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7월 12일 것도 분기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 또 설명드리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빠르게 회수 그 다음에 조기 회수 나오면 매출 할인이라 뭐라고요? 매입 할인. 여기는 매입했으니까 무슨 할인이에요? 매입 할인이에요. 참고해서 한번 또 적어보세요. 저희 지금 몇 번 하고 있는 거예요? 7번. 그래서 8번까지 풀고 넘어갈 겁니다. 보시면 7월 12일은 차변의 외상대금 얼마 갚았죠? 100만원. 누구 거 갚았어요? 덕유. 그 다음에 얼마 할인 받았다고요? 5만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거기 지문에 보시면 원재료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원재료.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줬대요? 네, 당좌예금에서 송금했대요. 그래서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얼마 부족하죠? 대변이 95만원. 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한번 등록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요거 적은 게 뭐냐면 매입 할인 치면 여러 개 뜰 거예요. 네, 거기에서 뭘로 선택을 하세요? 원재료. 네, 뭘로 선택하라고요? 원재료. 그거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12일 가서 차변에 매상 매입금 덕유. 그러니까 입력하면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엔터 언제 치는지, 거래처 언제 치는지 그런 걸 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쳤더니 여러 개 뜨죠? 여기에서 뭐요? 원재료. 그 다음에 5만원, 대변에 무슨 예금? 당좌 예금. 그리고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뭐는 꼭 기억하시냐면 마지막 금액은 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좀 조그마기는 한데 이 거래처 있죠. 거래처 앞에 번호가 있어야 거래처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거 보면 거래처가 2개 있죠. 맞죠? 여기 앞에는 번호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건 거래처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여기 외상매입금에다 덕유 썼죠. 그러면 외상매입금에 있는 요 덕유 앞에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번호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여기는 번호가 없으니까 이 글씨 나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 이거 보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지워져요. 뭐 하면 지워진다고요? 스페이스바 엔터.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이 글씨 없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뭐 하시라고요?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고 엔터 치세요. 그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까지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 거예요. 8번 한번 분개해 보세요. 요거는 7월 13일로 나올 거예요. 거기 7월 13일 요거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상중하로 치면은 상급입니다. 네, 저희가 공부하는 것 중에 상급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난달에 구입하여 보관 중인 원재료를 공장에 소모품비로 썼대요. 공장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공장은 500번 떼세요? 800번 떼세요? 500번 떼요. 그래서 500번 떼 소모품 B. 원가로 씁니다. 왜 원가로 쓰냐면 시가라는 건 시중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팔았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이때 만약에 시가로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팔지도 않았는데 판매 금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팔았을 때는 뭘로 쓴다고요? 원가로. 그 다음에 원재료 갖다 썼죠? 원재료 얼마짜리죠? 20만원. 우리가 오늘 알고 가야 되는 게 요거예요. 타계정 대책.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지금 한 얘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이 타계정 대체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요. 요때만 쓰는 거예요. 재고자산을 안 팔고 딴 데 썼을 때.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을 안 팔고 딴 데 썼을 때. 그래서 우리 원재료 왜 사죠? 뭐 하려고요? 팔려고. 네. 근데 팔았어요? 딴 데 썼어요? 딴 데 썼죠? 요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소모품이라는 건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팔고 다른 곳에 썼을 때 요때 적요 몇 번이라고요? 8번. 그래서 넣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입력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여기 잠깐 보시면 7월 13일 날 차변에 소모품비인데 몇 번대라고요? 500번대. 네, 그 다음에 대변에 원재료인데 여기 보세요. 그냥 여기 적요라고 있거든요. 뭐라고 있어요? 네, 제가 몇이라고 썼죠? 그냥 8만 치면 돼요. 그러면 타계정은 자동으로 떠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배우셨으면은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입력은. 그러니까 입력은 차변 대변 넣고 거래처 넣고 그 다음에 적요 몇 번 넣으면 된다고요? 8번. 네. 그러면은 입력은 뭐 했다?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분계하고 입력하고 분계하고 입력하고 요거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577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또 분계 연습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분계 연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고요. 시간 날 때마다 반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77페이지는 메인 매출 전표예요. 무슨 전표라고요?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얘는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거기 577페이지 보시면 유형이라고 있어요. 네, 뭐라고 있어요? 유형. 네, 요게 이제 매출 유형인데 이거 하실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중요해요. 증빙이 중요해요. 증빙을 다른 말로 증명서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증명서류. 요거를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서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증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거기 11번에 과세라고 있어요. 이쪽은 다 매출이에요. 그래서 매출에 과세가 되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요게 필요해요. 세금계산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금계산서. 거기 교재에도 써 있어요. 세금계산서라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교재에도 거기 써있죠. 세금계산서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어요. 과세의 뜻이 뭐예요? 과세의 뜻은 뭐 낸다? 세금 낸다. 그거를 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번에 영세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영세의 뜻이 뭐죠? 세율이 몇 프로? 0%. 그래서 영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세는 요게 나와야 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을 영어로 로컬 LC라 그래요. 거기 다 써 있어요. 근데 로컬 LC만 안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걸 영세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영세. 그리고 영세를 다른 말로 간접 수출이라 그래요. 이 간접 수출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상대방 회사가 우리 회사 거 물건을 사다가 파는 거예요. 사다가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수출하는 거라고요?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3번. 13번은 면세라고 되어 있어요. 면세는 꼭 이게 나와야 돼요. 계산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가 나오면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건별의 별표 3개. 요거는 나오면 좀 시험에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자주 안 나와서 어려워요. 그래서 건별은 뭐냐면 무증빙이에요. 아까 제가 증빙에 몇 가지 있다 그랬죠? 4가지 있다 그랬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러면 무자가 무슨 무자예요? 네, 없을 무자예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증빙이 없으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건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16번의 수출은 직수출이에요. 네, 직접 수출하는 거를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에는 2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하나는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거. 또 하나는 상대방이 우리 회사 거를 사다가 뭐 할 수도 있죠? 수출할 수도 있죠. 그거는 간접 수출이라 그래요. 그거. 무슨 수출이라 그래요? 간접 수출. 그래서 그렇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참고하시고. 17번에 카과라고 있어요. 카과는 신용카드 과세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물건 살 때 요즘에 돈으로 내요? 카드로 내요? 네, 그게 이거예요. 카과. 카과 그러면 뭘로 내는 거라고요? 카드로 내는 거예요. 신용카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8번에 카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카면은 신용카드 면세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마트 같은 데 가서 과일 같은 거 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일이 면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살 때 결제를 하는데 뭘로 결제하는 거예요? 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 그래서 카드로 결제한다 그래서 카면, 카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실 거는 19번에, 19번이 아니고 22번에 보시면 현면이라고 있어요. 요건 무슨 뜻이냐면 현과, 죄송합니다. 현금 영수증 과세. 그러니까 우리 물건 살 때 현금으로 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뭘로 달라 그래요? 현금 영수증 주세요. 그러면 그게 현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 하나 내드렸죠. 검사는 안 하는데 뭐 하시라고요? 네, 영수증에 보시면은 이게 세금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커피 마시죠. 커피 마시고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일 산 다음에 세금 있나 봤더니 세금이 없네. 그러면 그거는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번의 면세는 현금 영수증 뭐요? 면세.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78페이지 578페이지는 매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매입이에요. 그래서 매입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51번에 과세라고 있는데 요걸 저는 매입과세라고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입과세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요게 나오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52번에 영세라고 있는데 영세는 4가지가 나와야 돼요. 몇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요? 4가지.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로컬일시, 구매확인서. 이렇게 4가지가 나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53번의 면세예요. 면세가 되려면 면세의 뜻이 뭐죠? 예, 세금을 뭐 받았다? 면제 받았다. 그래서 면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면세가 되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요걸 받으셔야 돼요.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 받으면은 뭐다? 면세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4번의 별표 3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에서는 14번이었거든요. 네, 뒤에서는 54번. 요게 좀 중요합니다. 4자 들어간 게 좀 중요해요. 54번에 보시면 불공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불공. 요번 주 쪽지 시험 중에 있습니다. 내일 볼 쪽지 시험 중에 요 불공이 있어요. 그래서 불자가 아니 불자입니다. 네. 무슨 불자예요? 아니 불자. 공은요? 공제. 네. 그래서 불공의 뜻은 공제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뭐 안 해준다고요? 공제 안 해줘요. 그거를 불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공 종류를 나중에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인데 설명은 드릴 겁니다. 하나씩. 그래서 첫 번째로 접대비예요. 네. 이거는 왜 안 되냐면 접대는 국가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거예요? 본인 회사를 위한 겁니다. 왜냐면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접대 문화예요. 왜냐면 이 접대 문화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데도 돈 버는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학연 지원도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건 다 똑같아요. 당연히 자기한테 100원이라도 더 주는 사람한테 일 주고, 맞죠? 그 다음에 자기 아는 사람한테 일 줘요? 모르는 사람한테 일 줘요? 네, 아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래 접대비로 쓴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빼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세금을 뭐 해준다고요? 안 빼준다. 근데 안 빼주는 이유는 이거는 국가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 없는 것도 뭐 하겠다? 안 빼주겠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비영업용 무슨 승용차요? 소형 승용차. 이건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자동차가 많죠. 땅에 비해서. 그래서 국가에서는 차량 관련돼서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요. 네. 그리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차량도 있지만 그건 영업용 차량이고 승용차 많으면 국가 입장에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맨날 싸움 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기름도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서 승용차 관련돼서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근데 인정해주는 차는 하나 있어요. 무슨 차는 괜찮아요? 경차. 왜냐면 국가에서 우리들 보고 뭐 타래요? 경차 타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세 관련된 거. 네, 면세는 왜 그러냐면 면세의 뜻이 세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안 내니까 안 빼주겠다. 그래도 토지도 면세예요. 네, 그리고 꼭 요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세금 계산. 요거는 또 뒤에 나올 때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 55번의 수입. 수입은 나오면 제가 항상 이렇게 적을 거예요. 거래처는 세관, 부가세만 회계처. 제가 항상 이렇게 적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6번은 없고 57번의 카과. 카과의 뜻은 신용카드 뭐라고요? 과세. 그래서 신용카드로 세금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8번의 카면. 신용카드 면세. 그 다음에 61번의 현과. 현금 영수증 뭐요? 과세. 그 다음에 62번의 현면. 현금 영수증 면세.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왜냐면 그 구별해서 등록하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한 한두 시간 더해서 일단 입력하는 거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바로 이제 분계 연습을 할 겁니다. 네, 저희 할 거는 많고 시간은 한정적이라 좀 타이트하게 좀 갈 거예요. 네,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